경기 전망이 엇박자라. 도대체 누가 맞을까?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틀리다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시장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그 위험한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꿰뚫어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이 시각의 엇박자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봐주시면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볼 때마다. 그래서 그 보는 것을 정확히 한번 보자고요. 정부의 시각이 맞는지 아니면 민간의 시각에 맞는지. 일단 정부의 시각입니다. 이게 최근 경제동향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펴내는 그린북이 있거든요. 이 그린북의 키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단적인 거예요. 1월 달까지만 해도 경기 둔화 우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2월, 3월, 4월, 5월까지 둔화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만 나왔지 해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하방 위험 다소 완화됐다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됐다는 것은 6월이 경기 저점이었다는 뜻이에요. 6월이. 그리고 7월에는요. 하방 위험 다소 완화가 다소가 빠집니다. 하방 위험 완화로 빠집니다.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8월에는요. 경기 흐름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됐다. 이게 반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등한다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정부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자신감이 이렇게 단어에 녹아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한번 보세요.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모습입니다. 2022년에 2.6% 성장한다는 것이 올해 다시 8월에 다시 전망을 했는데 1.3%로 무려 절반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1.3%포인트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와우, 충격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도 망가진다. 연내 회복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정부는 기획재정부죠. 6월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데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게 쉽게 말하면 올해 안에는 바닥 못 찍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복잡하죠. 한국경제연구원의 어떤 성격을 또 봐야 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요.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있죠. 대기업 집단의 친목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곳 말입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인연합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전국경제인연합인데 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쉽게 말하면 소속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들의 어떤 경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서 발표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사실은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의 상황이 나빠진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실물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금 최악이잖아요. 예, 거기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정부가 전망하는 것은 어쩌면 틀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민간 소비는 2.1%밖에 회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요. 투자는요.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0.7%고요. 기업의 공장 투자는 마이너스 2.3%로 올해 쉽지 않다. 수출은 말입니다.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찔끔 늘어난다. 수출은 0.1% 늘어나고요. 수입은 오히려 0.3%가 늘어나서 이게 적자 규모가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이게 수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입이 늘어나는 게 더 크면 적자 규모가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 1.3%로 꼬꾸라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1.3%는 역대급이거든요. 역대급. 역대 6번째로 저성장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성장했고요. 지금 1.3% 성장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으로 예, 아주 나쁜 성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물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커지고 있다. 지금 이게 기획재정부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0.1% 늘다가 3, 4월에는 마이너스로 빠졌거든요. 4월에는 마이너스 1.3%까지 빠지다가 5월에는 8.1%가 늘어나고요. 물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6월에는 21.6%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이 될 거다. 이게 일부 완화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수출에서도 실제로 보면 6월 7월에 흑자를 냈잖아요. 11억 2,600만 달러 흑자를 냈고요. 6월에 7월에는 16억 2,600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8월에 현재까지는 30억 1,400만 달러의 적자지만 초순이니까 중순 말로 가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흑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과 민간의 입장이 다르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난맥상이 저는 길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난맥상이 길어진다. 난맥상이 길어진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저는 위기에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난맥상은 결국 경제 위기에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 전망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웅크리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세요. 2023년에 현재까지 무역 적자액이 278억 5,400만 달러입니다. 작년에 477억 8,500만 달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수출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지금 IMF 때 84억 5천만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2억 6,700만 달러의 적자였는데 이때보다가 지금 2배 이상이 크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우리 경기 진단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데 맞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진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의 진단은요 아주 지독하게 봐야 된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오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오판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판이 시장을 망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진짜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심만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올립니다.